우리의 삶이 묻어나는 진솔한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즐거운 노래 장터. 청취자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는지요. 각설이 임석근이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절 받으세요. 굿버. 아유, 소나기가 아주 시원스럽게 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도 인사드립니다. 넙주. 네, 이 소나기가 내리는 게 아주 그냥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그렇죠. 예. 아, 그냥 속이 뻥 하고 뚫립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즐거운 노래장터 1부 순서는요, 예고를 해드린 대로 가족사랑 편지 쓰기 대회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요, 가족사랑 편지 쓰기 대회에 입상한 수상자 7분은 물론이고요. 이번 대회에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신 김호진 SKC USA 대표님, 그리고 이 대회의 심사를 맡아주신 여성문학협회 최정선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또 저희 라디오 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의 박광건 대표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런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 처음이죠, 사실은? 네, 처음이에요. 아유, 이렇게 그냥 먼 걸음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이재씨. 네.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입상자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대상을 거머쥘 것 같습니까? 글쎄요. 왜 간상을 보고 오셔? 누가 대상을 거머쥐실지는 사실 제가 모르지요. 근데 모든 분들의 편지가 다 감동적이고 진솔적이었잖아요. 정말. 그렇지요. 예. 근데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응? 왜? 누구?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아이고, 때는 됐어, 그만해. 여기서 무슨 관상을 보고 우리요. 아니 짝꿍이 그랬잖아요. 이분들 중에 누가 대상을 거머쥘지 맞춰보라고. 아, 그래도 그렇지. 무슨 관상을 보자고 우리요. 여하튼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100여 통 가까이 되는 여러분의 편지 하나하나가 어찌나 진솔하고 감동적인지 소개를 하는 저희 진행자 입장에서도 이번 심사 역시 참으로 어렵겠구나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여기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이번에도 심사를 맡아주신 우리 여성문학회 회원 여러분들이 아마 머리에 저 한바탕 좀 지가 들이지 않았나 그런 또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자리를 하신 여성문학회 회원 여러분하고 저기 회장님 그 얼굴에 다크서클이 잔뜩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저런. 어디 한번 이쪽 봐봐요. 그러네. 네. 아이고. 네. 자, 그래요. 우리 얼른 또 우리 수상식 진행을 위해서 이분들의 그 다크서클을 한번 없애드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들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김다나가 문을 엽니다. 손 한번. 즐거운 자통 즐거운 장소 이거 옷 네, 즐거운 놀이장터! 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요. 자, 가족사랑 나누기 대회. 자, 오늘 수상자들과 함께 하는데요. 자, 이재씨. 네. 자,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참 멀리서들 오신 분도 계시고요. 바빠서 좀 이 자리에 좀 참석 못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이라도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지금 스튜디오 안에 출입기 때문에 네. 좀 늦는다고 이야기가 좀 들어왔는데요. 네. 자, 그래요. 이 일부 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맞는 가족사랑 편지 쓰기 대회. 대략 올해는 몇 통이 왔을까요? 100여 통 가까이 된다고 하죠. 아이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아주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네. 그 많은 편지들을 올해도 역시 그 세세히 그냥 자세하게 읽으시면서 심사를 하시느라 우리 여성문학회 최정선 회장님 이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정선 회장님 어떠셨는지 읽으셨던 그 소감 좀 이렇게 심사하시면서 좀 어려웠었던 일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금년에 두 번째 심사하면서 네.
참 가족애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수준이 굉장히 작년보다 편지가 아주 우수한 작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에서 안 되고 2차에서도 안 되고 3차까지 모여서 이 편지를 공동으로 한번 듣고 또 각자가 듣고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편지를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면서 네.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 이 장인지요. 그 평생이 처음 쓴 사람도 있어요, 편지를. 그리고 어떤 분은 책을 준다기에 나는 편지를 쓴다. 얼마나 솔직해요. 정말 이 책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본다는 거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1040에서는 이런 귀중한 심사해서 결과를 물론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편지 모음집을 이렇게 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참 1040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또 뒷받치는 사장님 계시잖아요. 네. 계시죠. 감사하죠. 네. 저희 문학회 회원들이 이번에 이런 이 기회를 통해서 참 이 지역에 이렇게 허구 많은 사연들을 안고 사는구나 하는 걸 또 느꼈고요. 네. 그런데 그 안고 살면서 글로 표현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그 한 분부터 이 100분에 가까운 분들이 사연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을 그냥 소홀하게 쓰지 않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우리 응모자 여러분들 다 감사해요. 네. 정말 네. 저희도 정말 선을 한정됐기 때문에 1, 2, 3등. 그러니까 한정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보다 정말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우수한 작품이 많았다는 거. 네. 그게 아주 이번 심사하면서 특징이었어요. 네. 참 감사하죠. 그래요. 이 최정선 회장님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회원님 여러분들도 아마 그 편지를 놔두고 이거 순위를 먹이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럼요. 저희는 안지나 서나 편지 머리에 그러니까 제목만 들어도 다 알아요. 내용을. 네.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1등에서 3등까지는 다 이제 그렇죠. 수상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 여기 지금 현재 다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1등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자, 오늘 이 자리가 있게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가족사랑 나누기 편지 대회를 만드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라디오 코리아 박건건 대표님께서 지금 옆에 계시는데요. 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또 여기 시상식에 와주시고 특별히 또 SKC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그 작년에 그 생각지도 않은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뭐 가족들에게 편지 쓰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고자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이 편지 보내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읽다가 나중에 이게 뭐 근데 저는 정말 이거 읽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옆에 우리 교장 선생님 옛날에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잖아요. 여성분한테.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이걸 다 읽으시면서 뭐 굉장히 많이 힘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났고 특별하게 우리 SKC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또 이 두 번째 행사가 너무 잘 끝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행사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동생에게, 친구에게 이런 행사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회장님 네. 어떤 심사를 기준으로 삼으셨는지 그렇죠.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부모한테 쓴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 편지 중에 거의 70%가 그리고 부부한테 그리고 형제, 그리고 자녀에게 쓴 거 그리고 자녀가 이제
특별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심사를 기준을 여기는 미국이기 때문에 뭐 맞춤표나 뭐 문장이나 뭐 문학적인 것보다는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나, 내용과 그 사람이 쓴 감정에 대해서 60%의 점수를 줬어요. 60점. 그리고 20점은 그래도 이거는 편지니까 편지 형식을 얼만큼 갖췄나. 그래서 20점을 거기다 뒀어요. 그리고 10점은 용어 사용을 좀 봤어요. 정말 이 단어가 적절하게 썼나.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은 자기 남편 같고 아빠라고도 부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빠라 그러고 그 브라더끼리 같이 사는 사람은 없는데도 오빠 오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거는 좀 바른 그 용어 사용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10점을 줬어요. 용어 사용이 바른가. 그리고 10점은 우리 심사자들의 감정을 얼만큼 움직였나. 심사자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심사위원을 뽑을 때 젊은 사람들 3명,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연배 있는 사람이 3명, 그리고 절대로 이거는 안 보고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심사하게 하는 회원을 하나 알라바마에 이제 글 쓰는 연구에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은 다 모이고 또 그 사람은 인터넷에서 보냈어요. 제가 검사를 딱 하는 도중에 젊은 사람들의 이 마인드가 달라요. 제가 보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갭이 난 거예요. 네. 그리고 사는 자기의 생활 수준이나 자기의 아픔 정도에 따라서 글 뽑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다시 보자. 다 집합을 시켜서 한 사람이 읽고 그래 초반전은 다 공감한다. 중간전은 조금 좀 다른 데로 빗나갔다. 조금 편지가 흩어지지 않았냐? 뭐 이런 거를 토의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1등 하신 분은 자기 동생에게 썼는데 흐트러진 게 없어요. 딱 동생 하나 붙잡고 썼어요. 그래요. 이게 귀정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1, 2등을 다 발표하실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성문학회에서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해줬다는 말씀. 자, 고맙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께서 네. 올 연말 되시면요. 네. 여성문학회 보약이라도 계속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험 심사를 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가족사랑 편지 쓰기 대회. 네, SKC에서 오늘 저 오신 분, 예. 네, 김호진 대표님 오셨어요. 예.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SKC USA 대표 김호진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에 협찬을 해주시고, 무신양분께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수상하시는 분들,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뭐 이렇게 생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가 이 후원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근본 행사가 평소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어떤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편지로 담아서 가족 간의 진솔한 소통의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은 서로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어차피 제가 이제 회사에 몸담고 있으니까 사실 회사 내에서도 사실 그 구성원 간의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회사도 칭찬 릴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 좋네요. 잠깐 말씀드리면 뭐 칭찬하고 싶으면 어떤 상사나 부하나 어떤 동료를 간단하게 어떤 사연을 갖다가 함께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 뭐 상사나 부하 또는 그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진솔한 소통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회사 내부에 그 긍정의 에너지가 네.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긍정의 에너지가 그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뭐 저 가족 간의 진솔한 소통이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내듯이 회사 내에서도 부동 간의 소통에서 가장 행복한 저희 직장 생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 회사를 좀 자랑합니다. 아유, 자랑하셔야죠. 아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것이 저희 S그룹, 이것이 이제 SK그룹 어떤 경영 철학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배지를 이렇게 달고 왔지만은 이게 행복의 날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항상 행복의 날개를 추구하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저희가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행복의 추구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하여튼 그 가족 사랑 편지 쓰기를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도 사람들은 영광도 생각하고요. 이번 행사가 이번에 이곳에 거주하시는 모든 한국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SKC 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바쁘신 분인데 우리 김호진 대표님께서 오셔서 그 상금을 협찬한 내용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 사회에 좀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수상하는 분들의 그 글을 한번 낭독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살아있는 많은 정보가 있는 시간,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간, 즐거운 놀이장터 일부 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가족사랑 편지 쓰기 대회 수상 후보를 다시 한번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창민님, 내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여행, 홍석인님,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신 엄마께 이정희님, 더위가 시작되는 끝 5월에 김영희님, 어머니와 칼국수를 쓰신 김보성님, 묵뚝뚝한 아빠께 쓰신 유니스님, 30년의 꼬봉이 지금은 나의 친구 윤정년님, 이렇게 해서 7분께서 수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중에 대상과 2등상 그리고 3등상 5분이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재 씨, 네. 저희들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었지만은 이번 가족사랑 편지 쓰기의 대상에는 상금이 얼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00불입니다. 오. 그리고 2등 수상자 한 분에게는 500불, 그리고 3등 5분에게는 각각 100불의 수상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3등 수상자부터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3등 수상자분들은 누구실지. 네. 자, 이재 씨,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등 수상자들이 계시는 건데 네. 다들 이번에는 좀 아니길 나는 아니길 먼저 불리면 좀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아마도 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름이 발표될수록 좋은 거네요. 어휴 참말로. 여러분들 지금 계속 얼굴이 좀 긴장되어 있는데 글쎄요. 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네? 떨리시죠? 아니, 본인 이름이 먼저 듣고 싶으신 분, 또 본인 이름이 먼저 듣고 싶은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아, 참 재밌네요. 네. 등수는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등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서로가 아무도 처음에는 안 드시네요, 손을. 늦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요. 얼른 발표하세요. 지금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하잖아요, 얼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등 수상자부터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 수상자. 누구 누구일까요? 한번 좀 들어볼게요. 3등입니다. 네, 더위가 시작되는 끝 5월에 김영희님 축하드립니다. 김영희님. 네, 예.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상장하고요, 좀 시상금하고 상금하고 놔뒀는데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장 3등 김영희. 귀하는 아틀란타 레디오 코리아가 주최하고 SKC가 특별 후원한 제2회 애틀란타 가족사랑 편지 쓰기 대회에서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편지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13년 6월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아.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소감 한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지금 오셔가지고 네. 아내가 쓴 편지를 모르고 있다가 지금 계속 10번씩 아마 읽으신 것 같아요. 감동이시죠? 어떠세요? 느낌이? 예, 제가 그 편지 쓴 사람이 아니고 예. 편지 받는 입장에서 나오니까 약간 좀 쑥스럽습니다. 네. 저한테 쓴 편지를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그 짧지만 아주 간결하고 그 저를 만났을 때 처음 편지 썼을 때부터 이 편지를 보내는 날까지의 그 한 35년 되는 기간을 몇 줄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참 제가 놀랐어요. 놀랐고 또 우리 그 아내의 그 진실된 마음과 사랑이 글 속에 다 녹아 있어갖고 좀 감동했습니다. 그 앞으로 좀 더 사랑을 해야겠다. 자, 그래요.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셔야 되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김영희님 그 아내분께서 남편분께 그냥 정말 맨 끝에는 사랑해요 이렇게 쓰셨는데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글쎄 지금 집사람이 지금 바빠갖고 아마 방송을 못 들을 거예요. 아유, 저 이거 녹음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나중에 아내분에게 한번 예.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지금 여기 나온 거대로 보면은 우리가 만남도 참 재밌었고 또 첫 번째 편지도 전 다 기억을 해요 지금. 다뤘을 때 편지, 그래 만남, 그다음에 그 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걸 읽으면서 어떤 그 수채화 어떤 뭐 뮤직비디오를 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한글 한글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제가 좀 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좀 살고 또 부인도 더 사랑해주고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영희야, 그냥 사랑한다. 아무래도 이 편지 하나로요 남편분이 원동력이 돼서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분 생전 그런 말 안 하시는 분 같아요. 네. 지금 아주 큰 용기를 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자, 3등 또 한 분 더. 자, 또 한 분의 3등입니다. 누굴까요? 누굴까? 기다립니다. 무뚝뚝한 아빠에게 유니스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이 예, 마이크 좀 앞으로 좀 예. 해주시고요. 오늘은요 유니스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유니스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이게 묵뚝뚝한 아빠께 이게 따님이 아빠에게 보낸 편지인데, 아이고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울었거든요, 솔직히. 자, 그래요. 이게 지금 무뚝뚝한 아빠라고 이렇게 따님이 하셨습니다. 글 제목이. 네, 무뚝뚝하신가요? 그래요. 그냥 단답형이시네. 자, 우리에게 따님에게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좀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네. 애들이 아빠 마음을 이해해주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뭐 제 성질이 모르니까 잘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좀 칭찬하고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따님이 참 잘 됐어요. 그죠? 지금 뉴욕에서 계시다고 하던데 예, 지금 인턴이라고 하는 거 인턴하고 있고 예. 지금 대학교 2학년 올라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보스턴 칼리지에서 예. 6편으로 올라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 세상에. 그런데 예. 지금 또 좋은 프로그램에 인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주는 따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아무리 무뚝뚝한 남자라도 그 귀여운 따님께서, 사랑하는 따님께서 이게 편지를 보내셔서 그런 수상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따님에게 따님에게 한 말씀만 하세요. 전하세요. 네. 그래서 뭐 아빠를 이해해준 우리 참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애들은 또 큰일을 해야 될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칭찬을 일부러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준 우리 딸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사랑 표현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하자. 네. 지금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따님이 대학교 2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대학교 2학년, 1학년 이 정도 아이들은 이 편지 글쓰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한국말 하기도 힘들고 근데 어쩜 이렇게 마음을 잘하고 아빠의 마음을 잘하고 한글로도 써박써박 썼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근데 저기 회장님. 네. 이 최연소예요 지금 쓰신 분이. 아,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3등을 주셨는지. 글 잘 썼어요. 네. 이거 읽고 울었죠. 저도 어. 우리 회원들 아는 사람 없어요. 음. 참 이렇게 아버지가 무뚝뚝하지만 이게 자녀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쓰는 글 네. 참 이번에는 다양한 글이 이렇게 선에 뽑혔다는 거가 참 좋았어요. 참 잘 썼어요. 그래요. 네. 아유 하여튼 유니스 아버님 앞으로도 좋은 자녀한테 행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요. 3등제 세 번째 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등 세 번째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신 엄마께 이정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진희님. 이진희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신 엄마께 제목이죠? 네. 저는 이 앞에 이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이 문장 하나만 봐도 그냥 눈물이 픽 돌았거든요. 어떻게 한 말씀 하세요. 수상 소감.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편지 쓰기가 있어서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는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한데 표현을 못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또 제가 불효자식이구나 하는 걸 또 느끼고 또 엄마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고 앞으로도 다행히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아유 참. 지금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가요? 네. 한국에요. 네, 한국에.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다 숨겨져 계시고요. 그래요. 이거 오늘 이렇게 수상 소감도 있지만은 부모님에게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더 하실 말씀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것도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엄마 아빠의 입장이 되니까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옆에 계셔준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여기 네. 계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빨갛게 점토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이야기 나오면 다들 그래요. 그리고 먹먹해지죠.
자, 그러면 또 한 분의 3등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내 생에 가장 소중했던 여행을 쓰신 홍석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내 생에 가장 소중했던 여행.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 저 마이크 좀 잠깐만요. 예. 네. 자, 뭐 3등이긴 하지만은 수상자의 오늘 이름이 올랐습니다. 예,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네. 토요일 날 어느 날 이렇게 오후에 모처럼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자리에 이렇게 누웠어요. 네. 근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장 이렇게 어머니 생각이 날 때는 외로울 때하고 또 아플 때 이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좀 써야겠다라고 맘 먹고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홍석희님의 편지를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어머님의 사랑이 또한 또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네. 근데 그 말 딱 들으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이별인가 보다. 떠나는가 보다. 저한테 기회를 안 주고 떠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 왜 그 엄마, 아빠 특히 이럴 때 그 엄마, 그러니까 딸인 입장에서는 왜 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눈물도 없고 그러실 텐데. 가슴이 아련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잠자리에서 많이 우셨겠다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일도 아직 안 끝나셨을 텐데, 근데 이 시간에 네, 위해서 좀 오셨습니다. 일찍 시작했는데도 예. 늦었네요. 아유, 근데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한 분 남았네요. 네, 자. 한 분 남았는데 지금 다들 분위기가 내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자, 이번엔 또 누굴까요? 자, 마지막 3등 한 분입니다. 네, 30년의 꼬봉이 지금은 나의 친구로를 쓰신 윤정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정열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일이 끝나질 못하셔갖고 참석 못하셨어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요. 이분은 이번에 그 한인회관 건립 기금에 네. 본인이 어떤 상을 받든지 그 돈을 좀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30년 꼬봉이 지금은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우리 종희님께서 수상에 관계없이 상금 전액을 한일회관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렇군요. 소중하게 쓰이게 저희들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비록 3등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뭐 다 수상을 하신 겁니다. 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자, 그러면 이제 대상과 2등 수상자만 남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상과 2등 수상자는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가면 안 되지요? 그렇죠. 좀 뜸을 들여야겠죠? 잠시만요. 즐거운 장터 네, 즐거운 노래장터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가족사랑 편지 나누기에 대해 제2회 특별 생방송으로 수상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이 남으셨습니다. 네, 이- 대상과 2등상. 네.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우리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이분들이 직접 자기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머니와 칼국수 란 제목으로 보내주신 큰 아들님의 목소리로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 지난밤 사무치는 그리움에 이른 새벽에 눈을 떠 가만히 어머니를 불러보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미사업으로 어머니란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란 이름을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며 가슴 뭉클해지는 단어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어린 시절 우리 집 근처에는 정말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었지요. 비록 시골에 위치한 식당의 칼국수라지만 그 맛은 3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맛났었지요. 시원한 멸치 국물에 얇은 면발, 그리고 김과 참깨가 송송 뿌려진 그 칼국수가 우리에게는 몇 달에 한 번 있는 별미를 맛볼 수 있는 행사였고, 그 칼국수가 먹고 싶어 졸을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는 을에 칼국수 3그릇을 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3그릇만 시키시는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물어보셨지요. 너무 많지 않니? 엄마랑 같이 먹을까? 라고. 하지만 동생들은 물론 저까지 욕심이 혼자 다 먹겠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나중에 저는 보았습니다. 혼자 부엌에서 찬밥을 드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 아팠는지 지금도 칼국수만 보면 가슴 한 구석이 멍해지며 아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장을 보려면 왕복 2시간을 걸어갔어야 하는 시골 외곽에 살았었지요. 물론 버스가 자주 다니긴 했지만 버스비가 아까워 항상 어머니는 걸어서 다니셨지요. 아주 뜨거운 한 여름이었답니다. 을에 어머니와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주위는 온통 파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인도가 없는 2차선 길을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어머니의 뒤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지요. 8살 어린 나이에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가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길은 꽤나 멀었었지요. 한 중간쯤 갔을까요? 당시 우리 집 근처에는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인 간부 가족을 위한 부대버스가 길 옆에 물 웅덩이를 지나가며 물을 한 바가지 어머니와 저에게 뒤집어 씌웠지요. 잠시 후 버스가 서면서 미안하다며 우리를 태워주겠다 했는데 어머니는 운전하던 군인을 꾸짖고 거절하셨답니다. 그때 그 버스가 얼마나 타고 싶었던지 버스를 타지 않았던 어머니를 속으로 원망하며 돌아왔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던 어머니는 얼마나 더 그 버스가 타고 싶으셨을까요? 당시에는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을 어머니였지만 그런 가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으셨지요. 오히려 저축을 생활화하시며 악착같이 살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남의 옷을 얻어와 입히실 때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사람은 겉보다 속이 아름다워야 함을 강조하셨고 항상 깨끗하던 다려진 옷은 새 옷 못지 않았습니다. 교복은 어찌나 줄이 잘 서 있었던지 한 번은 담임선생님이 손이 비겠다고 한 적도 있었답니다. 지금은 큰아들 큰딸을 박사로 작은 아들은 대기업 은행원으로 키워내신 어머니를 주위에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고생을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그 내면의 고통을 감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러한 고생의 결실인 생애 첫 집을 마련한 후 우리 집 거실에는 수백 권의 책과 3남매를 위한 3개의 책상이 있었지요. 90년대 중반 그 시절 어느 집에나 있던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는 없었지만 언제나 보고 싶은 책이 생기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 전집을 사주셨지요. 엄청난 양의 책은 이삿짐의 3분의 1을 차지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항상 쉬실 때면 잔잔한 음악 속에서 오래된 고서를 즐겨 읽던 어머니의 모습 때문일까요? 우리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보고 또 와서 너덜너덜해진 책을 항상 예쁘게 다시 쌓아주시곤 했지요. 모든 아들, 딸들에게 그들의 어머니가 최고로 존재하지만 저는 단연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았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학교에 학부모 회의가 있어 어머니들께서 오시면 비록 변변치 않은 외출복 하나 없으셨지만 하얀 피부에 큰 키의 어머니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최고였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된 어머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제 어렸을 적 젊은 어머니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평생 늙지 않으실 듯 말이지요. 하지만 단 한 번
제 가슴이 철렁하며 어머니의 연세를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커다란 블랙홀이 생각과 이성의 조각을 모두 빨아들이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암이란 드라마나 영화에만 있던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철없던 아들에게 어머니의 그 병은 거대한 검은 장막이 되어 두려움을 떨게 하였습니다. 큰 병 한 번 없던 건강하기만 하셨던 어머니였기에 그 충격은 더 컸지만 우리 가족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이겨나가기로 했죠. 3년 전 그 당시 수술실에 들어가던 어머니의 모습에 그 가련한 모습에 수술 침대를 밀며 어머니를 위해 눈을 꼭 참았건만 굳게 닫히는 수술실 문 앞에서 저는 결국 아이 같은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 남아있을 그 야이같이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 시간은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긴 어두운 터널을 스쳐 지나가는 공허한 노란 조명처럼 수술실 앞에 시계 바늘을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진 모습으로 병원 침대에 축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강했던, 그리고 언제까지나 제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어머니가 더 이상 아니었죠. 움켜쥐면 깨질 것 같은 사기 그릇 같은 연약함에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멀리 타향에 있는 이 아들은 지켜드려야 할 어머니의 곁을 잠시 떠나 있네요. 항상 나이 든 큰 아들을 걱정하시며 그리워하고 계실 어머니. 아직은 호박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 죄송하지만 지금의 힘든 시간이 지나고 곧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 날을 고대합니다. 당신의 삶보다, 당신의 행복보다 소중한 아들로 살았기에 내 행복의 울. 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네. 네, 당신의 행복보다 소중한 아들로 살았기에 제 행복의 울타리는 항상 어머님의 모습과 이름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어머니, 기쁨, 슬픔, 행복, 그리고 메어지는 가슴을 담아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베트간타에서 큰아들 윌리엄. 네, 참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아이고, 다들 그냥 훌쩍거리시라고. 이재희 씨! 네. 왜 이렇게 좀 만들어? 아유, 참나. 부치게요, 저는. 정말 이렇게 감동스러운 얘기만 나면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아, 조금만 감동스러운 게 아니라, 야, 근데 시골 어디입니까? 가평. 가평. 경기도 가평. 네. 아, 마이크 좀 그쪽으로. 예. 예. 아,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건강은 어떠세요? 예, 이제 괜찮으시고요. 아유, 그러시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그 병을 이렇게 받으신 그런 경험이 제가 없어서 예. 이제 좀 이제 충격이 좀 크게 다가왔었던 그런 건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괜찮으십니다. 그렇군요. 아마 어머니도 계속 건강하셔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제분들하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셨네요. 아직 성공 못 박사님에다가 뭐 아니, 그게 약간 아직 제가 큰아드님, 큰따님 다 박사시고 작은아드님 대기업의 은행원신. 아이고, 이제. 저는 아직 박사를 완전히 마친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니, 딴 거예요. 그 정도면 딴 거예요. 아유, 정말. 아유, 어머님 축하드려요. 이런 아드님 있으셔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아유, 참나. 자, 그래 어머니와 칼국수 큰 아들의 글을 자 보내드렸고요.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생에게라는 제목으로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생, 창문 밖 뒷마당 잔디밭에 쏟아지는 달빛이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밤일세. 아마 동생도 한국 그 시골에서 내가 지금 보는 똑같은 달을 보고 있겠지. 우리가 함께 자랐던 그 시골 마을에서는 내가 중학교 시절까지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었지.
전부 합쳐서 85도 못 되는 조그만 마을, 뒤로는 가파르고 높은 산이 밤이면 늘 위압적이고 저 멀리 바닷가 끝부분 검은 바위가 무서워 보였으나 우리는 달밤이면 다른 아이들과 밤이 깊도록 거리에서 놀곤 했지.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어느덧 홀로 남으면 저 멀리 해변과 공동묘지가 무서워서 집으로 줄다름치곤 했지. 벌써 50년 전편의 옛날 이야기일세. 하지만 저 신비스러운 달빛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그 시골 마을과 친구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이 다시 생각나네. 특별히 이 밤엔 새삼스레 동생 생각이 가슴에 절절하게 스며오네. 환갑이 가까워오는 나이에 난 늘 동생에게 빚진 사람일세. 이건 어찌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된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일세. 동생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길 것이나 동생을 존경한다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네. 하지만 나에게 동생은 존경하는 사람일세. 내가 도해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때 부모님도 같은 도시로 떠나고 시골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외롭게 사셨지. 그런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그토록 좋아했던 동생은 도해주에서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시골로 갔지. 그 나이 사람들은 모두들 도해주로 떠나는데 아직도 어린 동생은 시골로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학업을 이어갔지. 동생은 그 끈기는 방송통신대학까지 마치면서 빛이 났네.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기동이 불편하시자 동생은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은 물론 이발이나 손톱 깎는 일까지 다 돌봐드렸지. 온 동네에 동생을 소문은 찾아했네. 나는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도해지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시골에 자주 내려가지 못하는 죄스러움은 마음속으로만 커가고 있었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동생의 마음과 정성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네. 그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홀로 남은 집에서 동생은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였네. 여자라면 모를까 미혼인 남자가 동생처럼 그렇게 정성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네. 동생은 밥하고 빨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았지. 그때는 내가 미국 테네시주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네. 내가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통화하던 때 할머니는 미국이 벵글라데시쯤 되는 줄 아시고 객지에 살아도 먹을 것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난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 그리고 나서 며칠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네. 미국 손자가 보낸 사탕이라며 좋아하시던 사탕을 다 드시지도 못하고 장롱 사이에 끼워두시는 채 그렇게 가셔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또 뒷마당 달빛을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네. 동생, 자네도 이제 일남 이녀의 자녀를 둔 중년의 나이가 되었네. 시골 면사무소 과장으로 일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든든히 하는 동생이 나는 더없이 자랑스럽네. 어머니가 열성적인 불교 신자시던 우리 가정의 동생은 최초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뒤를 이어 나와 두 동생이 또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마침내 부모님도 권사님, 장로님이 되셨지. 동생은 이렇듯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일세.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서도 동생만큼 존경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 한국의 정치가들이 그렇듯이 세상에는 학력이 높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네. 그리고 때로는 그 말과 학식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한다고 하지. 그러나 내 마음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동생만 한 사람이 없네. 온유한 마음과 인격으로 그리고 그 깊은 사랑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은 내 동생 말고는 좀처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네. 나는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존경한다는 말을 듣지만 동생을 생각할 때면 내가 받는 그 존경은 참으로 초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삶 그 자체로 존경스러운 동생. 어느덧 동생도 50이 되어가지만 동생의 그 인격과 삶은 자녀들을 통하여 더욱 빛날 것이라고 믿네. 뒷마당에 달빛은 아직도 대낮같이 밝은데 미국 땅의 이 형은 동생을 잊지 못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여 저 아름다운 달빛이 축복이 되어
존경하는 동생에게 쏟아내리기를 바라면서 2013년 5월 25일 밤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 편지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네. 다들 대단한 동생을 두셨습니다. 이 형으로서 좀 많은 미안함과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미안한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네, 참. 그 동생분이 천사신 것 같아요. 네.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사. 네. 제가 칠남매 중에서 아들인데 장남인데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 동생을 포함해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동생이 2사람 있어요. 아 그래요? 또 한 여동생이 있어요. 또 내년에는 그 편지 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직장에서 오면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사랑 편지 쓰기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는 오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그 동생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늘 제가 가슴 속으로는 편지를 쓰고 있었죠. 실제로 편지를 쓴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동생한테 편지를 쓰기로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동생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결혼 다 하시고 자녀까지 두시고 아유 그 아내분 되시는 분도 그러니까 제부라고 하시나요? 그분도 천사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생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글 쓰는 것을 참 좋아했지만 정작 이렇게 글을 써서 어디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바로 이 동생의 그 딸이 하나 이제 큰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문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하고 저하고는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동생이 이제 글을 쓰기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금방 그 동생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2사람이 각각 작품을 하나씩 써가지고 우리 바꿔서 보기로 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그 아이하고 약속한 그 작품도 제가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 여성문학회에서 제 글을 채택해 주셔서 아주 많이 저한테 격려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 작품 만드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또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남편 되시는 분한테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께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절절하고 감동적인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아내한테 그런 편지를 쓰지 못한 것이 갑자기 아주 미안해지고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 다시 아내분한테도 좀 쓰십시오. 네, 그래요. 이게 지금 편지 내용을 봐서는 정말 형으로서 동생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멀리 한국에 계시죠? 동생분은. 한국에 계신 동생분에게 한 말씀 좀 전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시간 좀 드릴게요. 동생 앞에 없지만은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 몇 년 전에 아주 오래간만에 갔었는데 동생을 동생을 아주 슬프게 해서 너무 내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동생한테 그 가슴에 남아있는 것을 편지로 쓰기로 해서 편지로 썼으니까 그런데 동생이 이제 읽을 기회는 없겠지만 혹시 내가 그 편지를 보낸 거면 동생이 읽어주기를 바라고 또 그 동생 딸 유란이하고 지킨 약속은 내가 앞으로 금년 말에 지킬 생각을 하고 있네. 건강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그거는 내가 편지에 쓰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지금은 시골에서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동생인데 내가 많이 존경하고 많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늘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발표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 발표는요. 저희들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특별 생방송으로 가족사랑 편지 나누기 대회 자, 수상 발표와 수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즐거운 자통, 즐거운 잔통, 즐거운 장소, 장통, 즐거운 장소. 네, 즐거운 노래장터 오늘은요 특별 생방송 가족사랑 편지 나누기 대회 제2회 자 수상과 시상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아주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벌써 이제 3등 추첨을 다 했고 시상을 했고요. 자 이제 2등과 1등과 대상만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상과 2등 그리고 수상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면 자연히 어느 한 분은 2등이 되겠지요. 그렇죠. 예. 대상입니다. 너무 싱겁나요? 떡발이 좀 올려주세요, 얼른. 떡발에. 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번 참여를 해주신 분이 한 100여 통이 왔으니까 한 100여 분이 계시는데 네. 아마 그 못하신 분들이 좀 이 시간에 지금 계속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어떤 분이 되셨길래 그러나 벌써 이제 두 편을 지금 양독을 해드렸으니까 야 정말 잘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창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내용을 좀 읽어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등 수상 시상은요. 자, SKC 김호진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2등 수상은 당연히 어머니와 칼국수를 쓰신 큰아들님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은 여성문학회협회 최정성 회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상장 어디 있어요?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까? 네. 예. 그 좀 문구 좀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이거 아까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읽어드렸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예. 제2회 가족사랑 편지 쓰기 대회 수상식을 마쳤는데요. 저희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박홍건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저희 취지는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아틀란타에 살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틀란타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칭찬을 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늘 생각해주는 이런 좋은 우리 아틀란타 한인 사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함께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요. 주가 생각나면 하나, 둘. 프라이드 치킨도 있는 육화 컴보 하우스. 그대 이사장님